오늘 약간 오 마이 갓. 독일 프랑크푸르트 자유여행을 시작으로 어제 잠시 루브르 박물관 주변을 둘러보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오늘은 프랑스 파리 자유여행 2일차 아침입니다. 사실 오늘부터 진짜 파리지행을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언니도 저도 감기로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많은 곳을 들러보기에는 힘이 들 듯합니다. 출근 시간이라 자전거로 출근하는 파리 시민들이 많네요. 카우셀 정원의 아침 풍경입니다. 조금은 썰렁해 보이는 아침 출근길에 카우셀 정원을 지나 뚜렐리 정원 끝자락 오랑주리 미술관 앞 센느강의 콩코드 다리에서 해돋이를 보게 됩니다. 자전거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정말 많네요. 출퇴근 시간에 볼 수 있는 줄지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진풍경입니다. 와 이쁘다. 언니 저길 봐야지 저기. 콩코드 다리는 파리의 센느강 주변 뚜를리 정원으로 향하는 곳과 오르세의 구역과 인접한 곳이며 별칭이 많은 다리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프랑스인들 사이에서는 루이 16세교, 홍명교, 콩코드 등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1830년경 전후로 콩코드 다리라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뛰어난 미술품과 골동품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는 쿠케 갤러리는 유명한 미술상인 자크 쿠켈이 1958년에 설립한 곳으로 예전에 특별한 호텔인 호텔 콜롯이 있던 자리에 있습니다. 갤러리는 여전히 쿠켈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렬로 짜거리. 파리 적폐국은 프랑스의 주화 생산을 담당하는 정부 소유의 기관입니다. AD 864년 히스트레스 칙령으로 설립된 이 회사는 가장 오래 운영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적폐국 중 하나라고 합니다. 홍대자르 다리는 센느강을 가로지르는 파리의 보행자 다리로 프랑스 학사원과 루브르 궁전의 중앙광장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홍대자리 다리에서 센느강 옆 산책길로 걸어가는데 보트하우스와 카페들이 줄지어 있고 아침이라 조깅하는 파리 시민들도 많이 보입니다. 보트기에 작지만 조경도 되어 있고 보트 앞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네요. 뽕네프 다리까지 산책하면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앞 카페에서 아침 식사로 커피와 크루아상을 먹으려고 합니다. 파리 지행을 완벽하게 오늘 하루 경험해 볼 생각입니다. 어머. 그래 뽕네프 다리네. 뽕네프라고 여기 써있어. 뽕네프 다리. 센느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아직도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주 화려하게 남아있네. 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네. 어디? 민트를 넣은 센느강을 따라 걸어서 노트르담 대성당 앞 락 크렘드 파리 노트르담 카페는 야외 테라스에 앉아 센느강과 노트르담 대성당을 바라보며 크루아상, 크라페, 아플 등 디저트와 커피 한잔하기에 좋은 카페입니다. 아침에 요구르트하고 사과. 좋다. 트리비 커피.
그래도 신호등 건너야 되잖아. 50분에 나가자. 50분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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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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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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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gonna happen. 샌느강의 뷰포인트로 인기 있는 가장 오래된 다리로 프랑스 영화 거장 레오 까락스 감독 대표작 뽕네포 연인들의 주요 촬영지로 영화 팬들과 여행자들에게 유명한 다리입니다. 뽕네포의 뜻은 새로운 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속도다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파리 지행들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샌느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야경을 감상하며 기념사진 남기기에 좋은 포토스팟입니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 파리 샌드강의 시테섬 동쪽 반쪽에 있는 프랑스 후기 최고의 고딕 양식의 건축물로 11세기 말부터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심하게 손상된 성당은 19세기에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빅토르 이고는 이 시기에 유명한 주인공 에스멜라다와 카지모도가 등장하는 역사소설 15세기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배경으로 한 노트르담 드 파리, 노트르담의 곡주를 출간합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지금도 로마 카톨릭교회 건물로 파리 대주교자 성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흔히 프랑스 고딕 건축의 종수로 이야기됩니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 이어 있는 직사각형의 쌍탑, 뾰족한 첨탑,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등과 같은 위대한 유산으로 이루어진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 수도 파리의 상징적인 역사의 유적지입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섬세한 보수 공사를 시행한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에서 가장 귀중한 역사 유적지로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입장료는 10유로입니다. 만 18세 이하 장애인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오픈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1월 1일, 5월 1일, 12월 25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픈하고 마감 45분 전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어 가이드 투어가 화요일 오후 2시 30분, 토요일 10시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일본일까, 한국일까, 중국일까? 그래? 저기 동양인 저기잖아. 동양인 신부님이잖아. 쟁펄 첸. 저기다. 중국인이다. 첸이라는 사람이야. 첸 신부. (451년) 시민들이 혼족의 양 아뜰라가 군대를 이끌고 파리로 침입한다는 소식에 도시가 혼란에 빠졌을 때 주누비 에브라라는 양치기 소녀가 나타나 파리 사람들에게 신의 가호 아래 보호될 것이니 도망치지 말고 도시를 사수할 것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주누비 에브의 계시가 맞았는지 아뜰라는 파리를 그대로 놔둔 채 남쪽으로 향했고 그때부터 파리의 성녀로 추앙받았다고 합니다. 성 빈센트 드 폴은 프랑스의 로마 가톨릭 사제로 북아프리카의 가난한 노예를 돕는 일에 특히 열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서방교회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스콜라 철학자입니다. 또한 자연신학의 선구자이며 서방교회에서 오랫동안 주요 철학적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는 토마스 학파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이자 카톨릭교의 성인으로 그는 선출된 후부터 대주교로 재직했습니다. 1920년 5월 18일에 태어난 그는 폴란드 바도비체에서 사제, 주교, 크라쿠제 대주교, 추기경을 거쳐 요한 바오로 2세라는 이름으로 카톨릭교회의 264대 교황이 되었습니다. 나폴리 성탄 장면의 가장 분명한 예 중 하나는 카세르타 앙궁의 타원형 방에서 발견된 18세기에 만들어진 테라코타 작품입니다. 이것은 한때 궁정의 탄생 장면이었던 곳을 1988년에 앙궁한 새로운 시설이라고 합니다. 건축에는 당시에 쓰였던 재료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궁전 전통에 따르면 작은 인형들을 스코글리오라고 불리는 기본적인 코르코 구조물 위에 놓여 있습니다. 스코글리오는 다양한 탄생 장면의 장면을 구성한 기본 구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목동들에게 알리는 소식, 여관, 동방박사의 여행, 목동과 양떼가 있는 합창 장면 등이 있습니다. 부르봉 안가는 살라델라 라케타의 마지막 탄생 장면을 설치했고 천장에는 천상의 금고를 표현한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14세기에 만들어진 합창당 구역의 대성당 주배의 조각벽은 그리스도의 삶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합창당과 엠블러토리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대성당의 주배는 초기 기독교 대성당에서 성가대에 배치된 사당에는 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12세기에 성가대를 둘러싼 주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배는 갤러리가 있는 현관을 뜻하는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례적인 기능이 있는 갤러리에 주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예배 중에 순환하도록 엠블러토리가 고안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당 합창대에서 주배는 스크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성 조지는 기독교에서 성인으로 존경받는 초기 기독교 순교자였습니다. 조지의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는 3세기 또는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 박해종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노스 지하에서 순교한 카도키아 그리스계 로마군 장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장 루이 조르젤리는 2006년 10월 4일부터 2010년 2월 25일까지 국방 참모총장을 지낸 프랑스 육군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조르젤리는 화재로 심하게 손상된 노틀담 대성당의 재건을 감독하는 특별대표로 임명되었으며 사망할 때까지 이 역할을 계속했었다고 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라는 기독교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성 추종자 중 한 명입니다. 갈릴레아 출신이며 고향의 이름이 막달라이므로 막달라 여자 마리아 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세인트 메리 메들렌인가? 성 데니스는 3세기 중엽에 프랑스 파리의 주교로 활동하다 오랜 투어 끝에 동료 성직자 2명과 파리에서 가장 높은 언덕 현재 몽마르트에서 참수용으로 신앙 때문에 순교한 성인입니다.
두 시대를 거쳐 주배 두 부부는 두 가지 스타일로 다르다고 합니다. 북쪽 조각품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네요. 구성은 명확하고 자세는 차분하며 넉넉한 주름이 있는 우복은 로마네스코 예술과 일치하는 13세기 기념비적인 예술의 전통을 이어가고, 남쪽에는 구성이 더 복잡하고 그림 같은 세부 사항으로 가득 차 있고 자세는 더 딱딱. 우복의 주름은 후기 고딕의 특징입니다. 주배의 두 벽의 조각 기법도 다릅니다. 북쪽 벽은 높은 부조로 덮여 있고 반면 남쪽 조각품은 안전히 부조로 되어 있습니다. 벽의 건축 양식은 두 벽에서 다르게 처리됩니다. 북쪽에서는 잎과 괴물 같은 동물이 조각품을 떠올리게 하고, 남쪽에서는 장식 모티브가 투각 클로버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훨씬 멋있다. 하늘이. 이야, 하늘이 너무. 노트르담 대성당을 둘러보고 세느강 주변을 산책하며 둘러보았습니다. 오르세의 미술관 쪽으로 걸어가며 파리의 뒷골목을 여기저기 둘러보았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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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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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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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gonna happen. 여기는 프렌치 레스토랑 같은데? 여기 라벤더는 완전히 꽂히네. 한국 레스토랑 너무 예뻐. 세라믹 갤러리. 근데 탄 사람이 없어. 아래쪽밖에. 여기 밤에는 아니, 밤에 타자. 밤에 저 배도 한번 타고. 새 미술관. 이거는 무슨 배인가 봐. 데포트라고 써졌네. 같이 뭐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오르는 시간 시작이. 항만 관리하는 데인가? 데포트라고 써있는 거? 포토그래피 그거를 12월 1일 25일까지 9월 20일까지 끝났네. 유화전도 하는 거 같고, 파리트 베커하고 포토그래퍼. 줄 엄청 서 있는데? 서울 엠피디 여기서 10분 정도 걸어서. 레오폴 세다르 상고로 인도군은 세네갈의 시인이며 정치가이자 문화이론가로 세네갈의 초대 대통령으로 5번의 임기를 역임했던 레오르 세다르 상고르의 이름을 딴 이름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저 밑에 언니 다리 보여? 밑으로도 갈 수 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정치인으로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자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자입니다. 어때? 유로피언 유니언. 그래? 유로피언 유니언 저긴데, 어셈블 저긴데? 유로피언 유니언 국회의사당 같은 그런 거야. 어셈블레이션. 써졌잖아요. 콩코우드 다리는 파리의 세느강 주변 뚜를리 정원으로 향하는 곳과 오르세의 구역과 인접한 곳이며 별칭이 많은 다리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프랑스인들 사이에서는 루이 16세교, 혁명교, 콩코우드 등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1830년경 전후로 콩코우드 다리라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에 후반. 알렉산드라 3세 다리가 제일 예뻐. 되게 화려하잖아, 딱 봐도. 아래쪽으로도 걸어갈 수 있고 그러네. 황금 스타투가 있네. 타워 에펠. 저기 에펠타워가 보이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있어요.
알렉산드르 3세 다리는 파리 전체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정겨운 다리로 꼽힙니다. 에펠탑 구역과 상젤리제 구역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다리는 1896년부터 1900년에 걸쳐 지어진 곳으로 당시 최신식의 등과 천사 등을 형상화한 조각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의 명칭은 프랑스 러시아의 공조를 892년 성사시킨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3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다리에 초석을 내린 사람은 그의 아들이었던 니콜라스 2세였습니다. 다리 건설은 16세기 기술이 결집된 것으로 6m 높이로 지어졌습니다. 철제 다리로서 아치형으로 뻗어 있으며 실은 다리가 상젤리제와 앵발리드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건축이 고려된 것이라고 합니다. 1900년 프랑스 만국 박람회 당시 축하 행사의 일환으로 다리의 안공식이 열렸으며 건축은 르살가 알비라는 기술자가 맡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알렉산드르 3세 다리는 프랑스 내에서도 역사적인 기념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뭐 행사했나 본데? 그랑펠레는 프랑스 파리 8구역에 있는 대형 전시장이자 박물관입니다. 원래 1900년에 파리 박람회를 위해 지어졌다고 합니다. 티팔레와 알렉산드르 3세 다리와 같은 시기에 지어졌습니다. 정면의 외관은 앙리 드글랑, 반대편의 외관은 알베르 토마, 인테리어와 나머지 두 면은 알베르 로베, 그리고 전체의 총감독으로 샤를 지로가 설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의 외관은 초기 보자르 건축의 전형적인 예로 메인 지붕은 철과 유리로 덮여 있습니다. 1993년에 중앙 유리 지붕의 일부가 폭락한 후 12년간 폐쇄되어 대규모 수리 작업을 거쳐 2005년 9월에 다시 개관되었습니다. 파리 시티 투어는 주간과 야간 투어가 있고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에서 미리 예약하시면 할인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상젤리제 거리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2km 거리로 동쪽에 콩코드 광장 오벨리스크에서 서쪽에 사를 드골 공장 에뚜알 개선문까지입니다. 상젤리제라는 이름은 엘리시온의 들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나폴레옹 광장에 자리한 루이 14세 기마상부터 출발하여 카루셀 개선문, 또릴리 정원, 룩소르 오벨리스크, 에뚜알 개선문을 거쳐 파리의 동쪽 끝에 라데팡스 개선문까지 풍경이 이어집니다. 유명 브랜드가 모인 메인 거리로 파리에서 가장 유명하고 화려한 쇼핑거리로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항상 붐비는 거리입니다. 빠진 뒤에는 개선문의 야경을 감상하며 잊지 못할 파리의 밤을 즐길 수 있는 거리입니다. 7월 14일 혁명기념일의 군사 퍼레이드와 연말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 등 시기별로 진행되는 이벤트도 여기에서 열립니다. 그랑바신 론드 분수는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정원 중 하나인 뚜릴리 정원에 위치한 큰 팔각형 연못입니다. 루브르 박물관과 콩코드 광장 사이에 위치한 뚜릴리 정원은 16세기에 캐서린 드 메디치가 만들었으며 나중에 조경 건축가 앙드레르 로투르가 재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랑바신 론드 분수는 정원의 중심적인 특징으로 방문객이 휴식을 취하고 주변 조각홈과 잘 가꾸어진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힐링 장소입니다. 정원 자체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 있는 산책 장소로 나무가 늘어선 길과 역사적인 중요성으로 그림 같은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단과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품이 있는 뚜릴리 정원은 파리 도심의 혼잡한 거리에서 벗어나 휴식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봄에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신다면 하얀 수선화와 붓꽃 하단이 줄지어 있는 뚜릴리 정원에 구불구불한 산책로를 따라 꼭 걸어보세요. 오랑줄리 미술관에서는 노덴과 마요레 조각상과 모네의 여러 작품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유럽을 통틀어 가장 화려하면서도 패셔너블한 도시인 프랑스 파리는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휴가지 중 하나로 예술의 도시답게 거리를 걷다 보면 예술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프랑스 파리. 프랑스 고딕 건축의 정수 노트르담 대성당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